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방송을 보시면은 아마 그 비트코인이 지금 $10,000를 넘고 알트코인들도 원화 가격으로 해서 본인 가격대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하거나 약간 미미하게 아마 조정 상태가 있을 텐데 이 밸런스가 아마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다시 한번. 그리고 전체적인 장세가 어느 쪽 흐름으로 갈지에 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암호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의 견해가 되게 틀리겠지만 원초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 지금 통화 시스템하고도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거기다가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글로벌 재정 통화 정책 여력이 부족하다, 코로나 대응이 고심이 커진다, 경기 침체와 암호자산 상승이 결국에 이게 비례관계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희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서 암호자산에 투자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체 통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암호자산 시스템이 탄생했다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재정 통화 정책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고심이 커진다,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마땅치 않다, 전세계 GDP 중국의 비중이 16%,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이 도표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주요국 기준금리가 오른쪽 위에 박스권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은 1.5에서 1.75 현재의 상태. 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발표를 차후에도 이제 할 텐데,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통화 바스켓에 있는 두 가지 되게 중요한 통화들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미 마이너스를 넘어섰어.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0%대 금리가 돌아갔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야. 여긴 이미 마이너스 금리. 한국은 지금 현재 1.25% 정도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한계가 봉착이 됐다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방송에서 예전에도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의 핵심 문제로 이제 대두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비중이 16% 가까이 되고 있는데, 대중국 무역 거래가 전 세계 모든 어떤 그 거래에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생산이 멈춘다. 그건 뜻하는 게 뭐냐? 중국에서 제품들이, 공산품들이 수출이 안 돼. 그럼 각국의 물자가 부족해져. 향후 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빨리 이게 솔루션이 진행이 안 되면 결국엔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야. 지금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축산물, 그죠? 거기다가 공산품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지.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다 포함돼 있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야. 실제 현실 경제는 근데 현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암호자산에 투자하는데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에 블랙스완급 충격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국마다 뾰족한 대응 여력에 고심이 빠졌다. 상당수 선진국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글로벌 저성장 여파로 재정과 통화정책 모두 고갈된 상태다. 여기에 대중국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서 한층 높아져 웬만한 대응 카드로는 떠받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 중국이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MF에서도 손을 못 대. 중국이 망하면 전 세계가 다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고. 돈을 찍어내야 하므로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저는 지금 보이게 하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물자 부족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을 창궐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전 세계에 풀린 것만큼 물자가 부족해지게 해서 일반 시중 경기를 인플레이션으로 끌어올린 것 같이 착시 효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니. 지금 시점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가 1.50%에서 1.75로 20이나
뱅크 오브 재팬에 비해서 상대적 여력이 있으나 최근 금리를 세 차례나 내린 터라 추가 인하에 멈칫하는 형국이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통화 정책의 한계에 봉착했단 얘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지만 추가 대응 여력이 크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일본은행 역시 아직은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금리를 내린다 해도 시중은행에서 기업 대출이 늘지 않아 통화정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게 현재 이 문장 자체가 현재 통화 시스템의 위기가 바로 코앞에 발등에 떨어졌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은 그래도 지금 현재 1.50에서 1.75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약간의 더 여력은 있어. 그러나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더해. 근데 기업의 대출이 늘지 않아. 그럼 돈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 같은 경우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경제가 시스템이 돌아가긴 하지만 자, 그 착시 효과를 감쇄시키기 위한 게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물자 공급을 줄여놓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아침에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거밖에 없어. 해답은. 그리고 매스컴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진국에 비해서 정책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신흥국의 경우도 발등에 불을 꺼보려는 심산으로 유동성 풀기에 들어갔으나 세계 경기 둔화 움직임이 장기화될 경우 이 역시 마냥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금융당국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유동성 풀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에선 한국과 대만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그 효과와 추가 여력을 놓고 통화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에 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국가의 붕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에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ANG의 선입 이코노미스트 라피 하야트는 성장은 수십 년째 꾸준히 둔화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 갈등, 커져가는 각국의 빚 등을 고려하면 대응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과거 리먼 사태 등과 같은 초대형 위기 때마다 구심점 역할을 해온 국제금융기구의 위상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급격히 꺾인 점도 우려를 자아내는 또 다른 이유다. 여기서 보면 국제금융기구가 어딜까요? IMF밖에 없어. 근데 IMF가 지금 예전 같지 않다는 거지. 네. 과거 10년, 20년 전만 해도 IMF가 신흥국에 인젝션 주사를 쏘고 거기서 다시 피를 뽑아먹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진 자본시장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그게 이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내가 왜 암호화폐 시장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향후에는 통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캐시카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심 의제로.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토종코인 신고가 행진에 두근두근. 자, 그래서 이게 파이낸셜 뉴스에 나왔는데 아이콘 한 달 만에 500%가 폭등했다. 안전자산 인식에 자금 몰린 듯. 일각 실서비스 없어 일시적.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투자할 사람은 없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 500%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정장세도 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고, 이제 상승세 위에서는 실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코인을 투자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반면 이러한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암호화폐 가격이 올라도 결국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 좋은 얘기네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여기다 올려낸 거는 기사 제목을 보면 되게 자극적이야. 코인 가격도 올라, 그리고 코인도 뭐 500% 상승했네 어쩌저쩌고 얘기가 나와. 그죠? 그러면 막 훈풍을 돌게. 근데 댓글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일반 대중들의 시각은 아직도 되게 제가 댓글을 전체를 다 봤는데 부정적인 댓글이 90% 이상이에요. 그들만의 리그다.
지들끼리 사고팔고 눈치게임.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고인물들밖에 없어. 2017년에 말에 물려서 들어온 사람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돈을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남아있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야. 아직까지는. 뉴스에 나왔네. 이제 매도 타이밍. 순간 휴지 조각 달라. 엄청나게 부정적인 얘기죠. 미끼를 물어버렸어. 뭐 개미 꼬시기. 주식은 기업 가치로 돈벌이라도 벌지 비트코인은 뭘 할 수 있는데 게임 캐시? 쓰잘데기 없는 게 모두 왜 사냐. 사회주의에서 달러 대항마로 비트코인 기축통화 시키려는 거 미국은 그전부터 다 알고 상용화하지 않는다. 어쨌든 부정적인 댓글인데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지금 창궐을 하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뭐 삼촌, 누나, 뭐 조카 막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언제 코인 사면 되냐 막 이렇게 득달같이 막 그럴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코인 가격이 미온적으로나마 더 올랐을 때.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거냐. 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 어떤 그 외에 객관적인 어떤 대중들의 어떤 그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NBC에서 아직까지 대거 막 이렇게 떠들지도 않고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뭐 $10,000 돌파가 어쩌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제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큰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9,500 그리고 여기서 상승이 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1,400고 하나는 $11,490. $11,490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썸네일을 한 가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1,360만 원인가 아마 할 거예요. 1,300만 원대 초반. 거기까지 찍은 이후에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건 조정이 들어가도 $9,500. 현재 이루어지는 매수는 저는 개인은 다 제외되고 봇들이 USDT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지금 유동성 공급을 주입을 하는 거지 개인들은 제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들이 신규가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유동성 공급해서 미온적인 상승이 계단식으로 계속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빚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한 명당 빚을 진 어떤 그 비율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일본 같은 경우 $90,000, 그리고 두 번째, 아일랜드가 $62,000, 그리고 미국이 3위 $61,000, 각 한 명당 진 빚이에요. 이탈리아가 $59,000, 벨기에가 $59,000, 오스트리아가 $49,000, 그러니까 프랑스가 $51,000, 그리스가 $49,000, 영국이 $52,000, 포르투갈이 $44,000. 우리나라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빚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어. 주식시장은 올라가기 있긴 하지만 인위적으로 어쨌든 올라가는 거고 언제 무너져도 그거에 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착각을 보이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경제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뼈저리게 아마 더 느낄 거예요. 피부적으로는. 경기 침체에다가 돈 값어치는 떨어지니까 돈 값어치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결국에 누군가가 저는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미스테리 한 어떤 바이낸스의 클라우드가 그 10일 안에 런칭 될 거다. 그 CEO가 이제 힌트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힌트를 디테일하게 준 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이낸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앞으로 향후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이낸스가 다른 거래소보다 스테이킹 서비스나 아니면은 선물 옵션에 관해서 좀 많이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아마 업비트도, 빗썸도, 코인원도, 코빗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바이낸스가 한국을 진출하면 거래소 무한 경쟁 시대가 아마 될 거다. 근데 이 제가 말씀드린 4대 거래소 외에는 생존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거대 세력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그래서 어쨌건 약간 중소거래소는 저는 좀 비추하고 모건클릭 디지털 에셋의 CEO가 비트코인이 내년에 12월 달에 10만 달러를 올라갈 거다. 거기까지 올라갈 거다. 지금 그래서 10,000달러 넘었다고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건 제가 가장 신뢰하는 어떤 두 명의 인물을 따졌을 때 노보그라치 이런 인물이 아니라 모건클릭 여기 폼플리아노 안토니 폼플리아노랑 그리고 DCG 그룹의 베리 실버트 이 두 사람을 되게 많이 높이 치거든요.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고 리서치 BTC가 가격 변동성 감소세가 뚜렷하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예전보다 암호자산 시장이 파동이 급등과 급락이 예전보다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마 점점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 대중들한테는 저는 더 투자하기에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물리신 분들은 감질나고 열받겠지만 그건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칼자루를 진 사람들이 시장을 그렇게 지금 재평가 시키겠다는데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걸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고맙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루한 어떤 그 방송일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시세랑은 상관없는 방송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금은 투자했을 때부터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통화 시스템의 한계를 보고 이제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건 제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하고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또다시 또 다른 영상에서 뭐 시세적인 관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적인 거를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 대입을 해서 또 한 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